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서 종자 농약을 하고 있고요. 비료 수입도 하고 제가 좀 생산도 하고 있고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은 농사꾼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이 짓고 계시는 농사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산 마늘 재배법에 대해서 또 우리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셔갖고 저 오늘 왔는데 우리 사장님들 마늘 교육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마늘 재배 기술은 우리 사장님들 뭐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이제는 단위 면적당 얼마를 수확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꽁 잡는 매가 돼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농사가 이 마늘 농사 잘 지시면은요, 우리 사장님들 지금 인삼농사보다 더 낫습니다. 단위 면적당 노지 농사에서 수량 올리는 거는 마늘 농사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늘 3,000평 이상 지시는 분 계신가요? 3,000평 이상. 예. 그리고 여기 반마늘인가요? 논마늘인가요? 반마늘. 다 파셔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흑농 사종 세트 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요 네 가지 갖고서 농사를 지시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재배 기술이 없어도 되고 매뉴얼이 없어도 되고 우리 사장님들이 재배하는 데다가 응용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 뭐 1kg에서 많게는 한 3kg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마늘밭입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여기가 한 1억 2천만 평이랍니다. 저는 이제 중국 외국을 자주 다니는데 마늘 이렇게 끝없는 지평선인데도 마늘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마늘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몇 줄 심었어요? 4줄 심었죠. 이 중국에도 이 홍산 마늘 계통 마늘이 있습니다. 이 홍산 마늘하고 비슷하죠? 이게 이제 중국에 제가 가서 봤던 건데 이런 마늘들을 중국에 했는데 이게 4줄로 심어서 이렇게 이제 거리 간격이 이게 확보가 돼야 이제 수확량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늘 이렇게 육종 마늘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국에. 이 중국의 시장 장날에 가면은요, 차가 들이댈 데가 없어요. 이 깐마늘 공장에 가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깐마늘 반짝반짝하죠. 이게 여기서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다 수출되더라고요. 이 회사 냉동 창고가 얼마나 냐면 5만 톤입니다. 5만 톤. 그래서 5만 톤이면 웬만한 학교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마늘이 우리 평택항에 도착되면은 키로당 600달러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키로당 한 78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세를 360% 붙여버리니까 3천 이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늘 농사가 이렇게 잘 짓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마늘 농사를 잘 지셔야 되죠. 요건 이제 변산인데 3월 4일 날입니다. 3월 24일 날. 여기는 이제 9줄짜리 세웠거든요. 요거는 이제 슈퍼 700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남도산 마늘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마늘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도 여기 이제 흑색 비닐로 하고 이제 여기는 흑색을 썼고 여기는 이제 백색인데 요 가장자리만 이제 흑색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흑색이나 백색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홍산 마늘 비닐 부직포 덮나요? 안 덮나요? 덮어요. 덮죠. 덮고 일찍 하시면 요거 조금만 일찍 심으면은 흑색 써버리면 제초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보니까 큰 문제는 없더라. 여기는 이제 청도입니다. 청도. 여기도 지금 10월 9일 날 파종한 관행농법이고 17일 날 여기 이제 우리 사종 세트를 써서 한 거거든요. 차이 엄청나죠? 이분들은 12kg씩 생산합니다. 12kg. 요거 이제 스페인산 대서종이고요. 아까 그 남도 마늘 10호 700은 그분은 이제 올해 9kg, 지난해도 9.5kg 생산했고요.
요게 이제 그 손파종한 건데 이게 영천입니다. 영천. 여기는 이제 6줄로 심습니다. 6줄. 여기도 6줄 심는다며? 이렇게 해서 심고 있고요. 여기 이제 기계 파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면적 재배 가면 이제 기계 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수확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제 조금 심는 건 이제 노동력의 이제 문제점인데, 요 기계 파종인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기계 파종은 이제 논 같은데 평탄 작업만 잘 돼버리면은 파종이 일정해요. 그 이제 기계 파종하면 기계가 들어가는 게 5cm에서 7cm 정도 들어가는데 바닥에 쪼그르지 않으면은 이제 야채 심기 분인데 그것만 잘 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제주도입니다. 저희 땅 살리기 유기지를 써갖고 이 집에 이 5군데에서 해갖고 여기도 평당 9kg 했거든요. 여기 이제 무안입니다. 홍산 마늘. 6월 8일 날이거든요. 여기 집도 지금 마늘이 잘 됐어요. 이 집도 한 8kg 정도 나오게 농사 지었더라고요. 이 집이 이제 6월 8일 날 했는데 요거를 한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더 있었으면 조금 일찍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늘 농사, 흑농 4종 세트 농법으로 하면은 월동전에 이 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뿌리 확보가. 그래서 이제 기빌로 우리가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들어가고 종자는 엑스칼리버를 침종해서 심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흥 녹동입니다. 3월 27일 날. 이 밭도 여기도 이제 기계 파종한 건데 처음이라 이제 서툴러 갖고 잘 안 되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주동 마무리가 잘 안 된 거, 이 배수로가. 이 농사는 이 고를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배수가 잘 안 돼 버리면 이런 현상이 오죠, 이제. 이런데 배수 안 된대. 이런 데다가 심어 놓으니까 이런 데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밭이 됐든 논이 됐든 간에 이 배수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더라. 이것도 논마늘이죠. 여기 논마늘 없죠? 이제 앞으로 심었을 거 아니에요? 돈 되면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논마늘들 이렇게 심으면은 여기가 높아요. 물 나가는 자리가 여기가. 논은 뭐예요? 우리가 벼 심는 데죠. 그럼 마늘을 갖다가 논에 심으려고 그러면은 논이 밭같이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밭같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에다가 심을 때는 배수가 잘 되는 데다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어버리면 수확량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집도 무멀칭 재배해갖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머릿돌에 또 막아놨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난해 비싼 씨 갖다가 돈을 못했죠. 금년에 마늘값은 맨 근년에 최고 비싼 거예요. 키로당 6,000원, 5,000원, 7,000원 이렇게 갔잖아요. 이 집에는 이제 이렇게 내는데도 이 집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 배수 관리가 잘 안 돼 갖고 저쪽이 위쪽이고 이 밑에다가 머릿돌이 2개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이 쭉쭉 빠져나가게끔 농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은 밭에서도 이렇게 과수 피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멀칭 재배, 무멀칭 고흥입니다, 고흥. 여기는 이제 시험 테스트를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됐죠, 이게. 마늘은 멀칭 재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냉받은. 요것도 이제 이렇게, 요게 무멀칭 재배, 멀칭 재배, 이렇게 하는 거죠. 다 틀리잖아요. 이게 이제 고흥기술센터에서 이게 시범폴로 해놨는데, 요거 이제 무멀칭에다가 이제 볏짚만 덮어놓고 한 거.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비닐 생분해 필름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3월 27일인데, 이때 이게 생분해 필름이 자꾸 이제 저기가 되니까 또 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생분해 필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무멀칭 재배, 멀칭, 요거는 이제 멀칭, 무멀칭, 요건 생분해. 근데 이걸로 봤을 때는 멀칭 재배가 제일 낫더라. 그래서 이제 금년에 봄에 이제 마늘 작황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은 좀 전에 영천 마늘 보고, 청도 마늘 보고, 무안 마늘 보고, 고흥 마늘, 대정 마늘 다 봤잖아요. 이제는 문제점이 무언가를 조금은 아시겠죠?
우리 마늘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요걸 한번 보실래요? 이게 7월 1일 날 남도 마늘 김경수 농가 6,560원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날. 올해 남도 마늘 8,000원까지 갔어요. 이 농가는 5,710원입니다. 똑같은 상인데. 그럼 이 농가하고 아까 김경수 농가하고 6,560원, 이 농가는 5,710원. 똑같은 마늘 1등을 갖고 와서 850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850원. 그럼 우리가 평당 5kg만 생산한다 하더라도 4,250원 차이 나죠. 근데 1kg만 더 생산한다 그러면은 평당 10,000원이 더 나오는 겁니다. 10,000원. 순소득이죠. 조수익이 아니라. 이게 잘 짓고 못 짓고 차이도 한 평에서 10,0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늘 10,000원 차이 나면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도 여기 홍산 마늘 평당 몇 킬로 캐요? 5kg? 또 더 많이 캐시는 분이요? 우리 사장님 몇 킬로 캐셨어요? 조금 하니까 별로 관심 안 가지셨어요? 7kg 정도. 7kg? 그럼 농사 잘 지셨네요. 그럼 이제 우리 올해 홍산 마늘은 키로당 얼마씩 갔나요? 6,500원, 6,500원에서 7,000원 갔죠. 우리 사장님 7,000원 받으면 49,000원 아닙니까? 마늘 농사 짓는데 15,000원 들어가요. 예? 그러면 사장님 35,000원 남았잖아요. 34,000원. 그럼 평당 34,000원이라는 거는 노지농사에서 최고예요. 배농사져도 34,000원 안 나옵니다. 사과농사도 평당 34,000원 안 나와. 인삼농사 34,000원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늘농사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어야 되겠죠? 오늘 제가 10kg는 그만둬도 8kg에서 10kg까지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같이 지어보실래요? 여기 이제 제주도인데 여기 5군데 이렇게 시험 재배했지 않습니까? 제2의 흥농4종 세트농법. 여기 비닐 멀칭했는데도 300평에 1,600kg, 1,700kg, 2,157kg. 이 집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1,700, 2,022. 흥농4종 세트 2,756kg. 그럼 평당 9kg 나온 겁니다. 9.19kg. 제일 많이 나온 집하고 2kg 차이 납니다. 제일 많이 나온 집하고, 요 집하고. 심지어는 3.8kg까지 차이 납니다, 이게. 이건 뭐 2kg만 차이 난다고 해도 우리 홍산 마늘로 6,000원씩 따지면 12,000원이죠. 그럼 생산비 다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상품률 1등이 얼마만큼 나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53%, 21%, 63%, 제일 잘 나온 집이 58%, 53%, 4종 세트 75.4%. 마늘이 우리가 한 접일로 팔아버리면 한 접에 5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4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 상품률이 높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곤쟁이 숫자 뭐냐? 숫자만 있으면 뭐합니까? 무게가 안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왜 안 넘어가? 컴퓨터가 멀어서 그러나? 방향이,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0kg를 한번 생산해 보시죠. 10kg. 우리가 왜 일을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담임에 교육을 많이 해도 교육의 효과가 10%, 20%가 안 나는 거예요. 300명을 많고 해봐도 200명을 많고 해봐도 제일 좋은 거는 20, 30명의 교육의 효과가 한 40, 50% 납니다. 근데 이제 교육을 가면은 농가들이 일단 보호망을 칩니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냐 이거죠. 이게 이제 이 보호막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는 제가 교육을 잘못했거나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메시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 전달이. 제가 교육을 2시간, 1시간 해도 나중에 보면은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한번 실천에 옮긴다고 생각을 갖고 한번 교육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생각은 이제 그냥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려면 변화, 혁신, 자극을 줘야 되겠죠.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동기부여 시키러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 교육을 받으면은 행동일로, 실천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 사장님들이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사장님들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는 흘려버리시고 맞는 거는 응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남도 마늘입니다. 남도 마늘 제주도에는 금년에 수매 가격이 농협에 4,400원이었어요. 그럼 9kg 나오면 1,000평이면 3,960만 원 나옵니다. 여기같이 5kg 생산하면 거기도 5kg 생산하기가 바빠요. 3.5에서 5kg 나오는데 이렇게 농사 지시면 2,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비가 15,000원 들어가 버리면은 1,000평이면 1,500만 원이면 이 집은 2,460만 원이 나와. 이 집은 700만 원이 조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분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영농자금이라든가 뭐 1,000만 원 썼다고 그러면은 이 집은 1,460만 원이 남아요. 이 집은 마이너스 300만 원이에요. 이 농가는 돈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고, 이 농가는 돈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농사를 지셔야 될까요? 돈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지셔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한번 돈 벌기 위한 농사를 한번 적으시자고요. 어떤 사람은 7kg, 10kg 생산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마늘 농사 7kg에서 10kg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리 홍산 마늘도 충분합니다, 이게. 근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안 바뀌죠. 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 탭입니다, 탭이. 만수 탭이. 파종식 태양수분을 참만 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 대처해야 돼요. 누구에게 잘못했을까요? 돌이켜보면은 결국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나. 땅을 살리고 파종식에 수분을 잘 맞춰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면적이 중요하지 않죠. 이제는 단일 면적당 수량 싸움입니다. 그래서 5kg를 생산하시면은 우리 사장님도 1,000평 농사 지실 것 같으면은 500평에다가 해갖고 10kg 농사 지시는 게 더 낫잖아요. 일들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고 싶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늘 농사 갈수록 어려워지죠. 때만 되면 심는 마늘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 농사도 돈을 벌기 위한 마늘 농사, 돈 때문에 짓는 농사, 할 수 없이 할 거 없어서 짓는 농사, 그리고 때 되면 마늘 농사. 이 네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돈 벌기 위한 마늘 농사 지어야 된다. 마늘은 이제 퇴비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맞죠? 이 유기물이 많이 되겠죠? 투자하면 더 이상 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망설이는 겁니다. 여기 선투자하셔야 됩니다. 토양에다가. 이게 안 돼버리면 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투자는 이따가 알 텐데, 투정사. 우리는 들어갈 때 돈 들어가는 거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나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변화에는 주관경의 대처를 잘해야 되겠죠. 생육 시기를, 날씨를 지키고, 파종 시기, 방문 스테이지 이런 걸 잘 하시면 됩니다. 마늘 농사 재배 조건이 마늘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정한다. 여러분의 기술이 아니라 토양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모든 농사가 7, 80%가 토양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장님들 재배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늘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기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내야 2배 생산하는 겁니다. 2배.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농업이 생산하는 마늘을 생각할 과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 컨트롤 타워가 멘토를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앞으로 이걸 관리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예측 변화 예측 준비, 소비자 트렌드에 변화해야 되고 개방화된 경쟁 시대에서 정보가 생명이다. 생산 품질 이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게 돼야 되고요. 마늘 재배 및 병해충 공동방제 내년에는 시스템 이게 돼야 돼요. 이제 여기 홍산 마늘이 광천뿐만 아니라 200몇십 명이 되네요. 이분들이 이제 한결같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매년에 세계적인 대회로 마늘을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마늘을 많이 하면은 광천농협에서도 이제는 유통, 생산, 재배,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 사장님들은 농사만 짓고 그 다음은 농협에서 이제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깡마늘 공장도 생길 테고 저장고도 생길 테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종자는 이제 홍산 마늘로 다 되지 않습니까? 기후에 대응해, 기반 조성에 균형 시대이고 기계화 이것도 이제 기계화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거를 잘 해가고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직화가 이루어졌을 때 농협도 기센터도 이제 참여하겠죠. 그래서 산지, 시장, 환경, 수입 마늘 방향성에 수익을 얻는 전략은 APC에서 생산을 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 조직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 가격을 주도해야 되겠죠. 농협에서 생산에 관여해갖고 생산가스 2배, 모양 품질을 좋게 만들고 기계화를 해서 노동의 고통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방법을 절대 마늘 대변에는 늘릴 수 없습니다. 이 법이기 때문에.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은 마늘 농사 최고 많이 지시는 분을 20만 평 지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80살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17만 평 하시는 분도 있고 4만 평, 5만 평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노동력의 한계가 와갖고 자연도태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앞으로 마늘도 기업형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은 이제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반복되어야 되고요. 이제 3년 앞선 시장 변화 예측과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량종구 생산에도 참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도 돈이 되는 농사, 싸도 돈이,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단위 면적 땅 생산량이죠. 그 제주도라든가 이쪽에는 마늘 키로당 3,500원이면 농사 지신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맞는다고 그러는 분들은 평당 7kg 이상 생산하시는 분들이에요. 3.5나 4kg 말할 거는 안 맞겠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도 이렇게 돼버리면 돈이 안 되는 거죠. 수확량 감소가 오니까. 그래서 확실한 농사만이 이제 살 길입니다. 여기 이제 창녕인데, 이거는 이제 머릿돌에서 제가 찍은 건데, 이분들이 대개 9kg, 10kg씩 나옵니다. 이건 스페인산. 이 마늘 저장 잘못했다가, 냉장 저장했다가 이렇게 심어갖고, 이거 다 벌마늘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홍산 마늘도 저장을 잘해갖고, 잘해서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나요?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죽어갈까요? 여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빨리 한번 말아봐 보세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몰라요? 예? 흑성병이요? 가스? 아니요. 한번 빨리 맞춰보세요. 비약을 하나 드릴게.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 습해 받은 겁니다, 습해. 심을 때서부터 이게 진바닥에다가 심어놔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이따가 엑스칼리버 한번 갖고 가셔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심을 때 이게 잘못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미숙태에 비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이것들이. 그래서 똥은 건드리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이 개분, 돈분, 이쪽에 질소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퇴비를 쓰실 때는 꼭 발효된 퇴비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가 안 쓰게 되면 이제 상황이 또 틀려집니다. 이따 알려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한 연작 피해는 병균 및 병해,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토양의 미생물로 인한 문제. 여기는 이제 밭마늘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흑색소금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밭을 연작을 해갖고 그런 병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밭사미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늦었습니다. 그 밭사미드 처리가 토양 살균이 최고예요. 그게 토양 살균도 되고 살충도 되고 제초효까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늦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땅 살리기를 우리 사장님들 50평에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50평. 이 한 포 갖고 이것만 쓰시려면 20평. 저기면은 기존의 퇴비를 같이 쓰시면은 50평에 하나 쓰시면 돼요. 이걸 쓰면은
500원 투자로 땅도 살리고 작물 연작장애도 해소하고 토양병, 탄저병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가스가 없습니다, 이게. 이거는 4개월 내 6개월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퇴비 낼 때 이걸 갖다 50평 하나씩 내면은 이 미발효된 퇴비도 여기에 들어가 갖고 이거를 이제 발효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게 되면은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이 부실부실해집니다. 마늘 캘 때 흙이 달라붙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비 오고 나면 금방 노탈이 못 치잖아요. 노타리빨에 흙이 달라붙지 않을 정도 됐을 때 이걸 갖다 뿌리셔요. 이걸 그냥 먼저 뿌려놔요. 그리고 나서 비가 와버려도 5일이면 들어가서 노타리 칠 수 있습니다.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이게 바꾸에. 그래서 이거를 눈 쪽하고 안 눈 쪽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여기 반마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스프링클러 다 설치하시죠? 합니까?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 못 하시는 분들은 가뭄 방지제도 있습니다. 가뭄 방지제를 50평 내지 100평에 하나씩 뿌리고 계시면은 가뭄도 안 타고 좋습니다. 흑농사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재배 기술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걸 갖다가 이것만 쓰시면 15평 내지 20평. 우리 사장님이 갖고 있는 퇴비를 쓰시면 50평, 40평에서 50평 하나 넣으시고 종자소독은 이걸로 하시는 겁니다. 이거.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뭐냐면은 이게 금꽃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밝은 발화 촉진이 빠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지퍼 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서 우리 베로람하고 디메터하고 같이 섞어서 쓸 때 요거를 1시간 내지 2시간 침종해 놓고 건져 놓으면은 그 이튿날이면 뿌리가 나와요. 그 정도로 이게 밝은 촉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동전에 F100은 이거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줘 갖고 바란스를 맞춰 주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 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 주는 이제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저거 이렇게 4종 세트는 기빌로 쓰고 종자 처리하고 요거는 월동 전에 2번, 월동 후에 요걸 갖다가 이제 8번. 그래서 10번을 예를 들어서 농약을 준다 하더라도 평당 1,00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늘 1kg만 더 생산한다 해도 6,000원 받으시면은 5,000원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십사는 겁니다. 이게 금꽃미생물입니다.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 아시죠?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듯이 이건 종자에다가 처리 한 번 하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수확할 때까지. 그래서 물 100리터 내지 200리터에다가 노세게 되면은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 갖고 작물을 잘 자라게 해줘. 그래서 성장기 내내 가버립니다. 이게 효과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과학과 원리거든요. 이게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연구진들이 이게 밝혀낸 건데 식물과 곰팡이는 공존거래를 4억 5천만 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이 탄수화물을 콩에서 마늘에서 탄수화물을 주면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그걸 받아먹고 질소, 인,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리공생을 한다는 거죠. 상리공생. 그래서 식물에 더 많은 질소와 인, 미량 요소를 제공하는 미생물은 일수록 식물로부터 더 많은 탄수화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길가에 있는 소나무가 자라고 이런 나무가 자라는 이유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미생물, 좋은 퇴비, 방사미기, 분자, 엑스칼리버 요거 처리만 해도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채소 양분의 법칙이 미량 요소 때문에 작물의 연작장애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작물이 요구하는 양분의 함량이 균형상 채소량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돼서 다른 양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채소의 양분 때문에 다. 작물은 양분에 유효된 토양의 pH 6 이하에는 이제 우리가 산성이라고 그러죠. 7 이상은 알칼리성 토양. 여기서 이제 중성이었을 때 양분의 가용화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pH에 따라서 중금속과 미량 요소인 철, 아연, 망간 이런 것들은 산성 토양에서 많이 나오고 작물이 요구하는 다량의 성분, 질소, 인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6 내지 7에서 가장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이 pH가 맞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잘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퇴비는 양분 공급은 토양에서 물리성을 개선시켜주고 작물의 가뭄을 막아주죠. 보비력이 좋아지죠. 보비력이 좋아진다는 건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주셔야지 잘 된다. 그럼 이제 땅 살리기가 이제 우리 토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펠레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효모에 이스트균이 여기 접종되어 있는 건데 물만 만나버리면 이게 부풀어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토양을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불용성 가리를 이거를 갖다가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이제 작물이 잘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질소 고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질소 고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엑스칼리버하고 F100은 이제 그런 거 가고요. 마늘 농사에 충분한 이제 근권 안고는 땅 살리기 기질 잘 발효된 퇴비. 이거는 이제 한 번 뿌리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요.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허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도 이게 통기성이 좋아지고요. 겨울철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생육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의해서 이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용성을 바꿔주는데 아까 얘기했죠. 좋은 퇴비는 가뭄을 막아주고요. 모래 땅에서는 그 비료 양분 용타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비 오면 이제 흙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뿌리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통기성이 이렇게 좋아져야 양분이 고정이 돼 갖고 비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라든가 화학 비료는 이제 비교인데 우리가 일반 비료를 쓰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우리가 뭐를 줘요? 추비 주지 않습니까? 중거름을 계속 주는 거죠. 마늘이 제일 문제되는 게 4월달, 5월달에 망가져지는 겁니다. 특히 홍산 마늘은 뭐 때문에 망가지느냐? 비분이 떨어지면은 녹병이 많잖아요. 많죠? 이 녹병 때문에 망가지는데 녹병이 많은 이유는 비분이 떨어지는 시기가 4월달, 5월달이에요.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좋은 퇴비가 들어가면은 작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거름 폭발이 안 되죠. 여기 180일 동안 가는 거예요. 이게 180일 동안. 그래서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 홍산 마늘은 특히 이 녹병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 토양이 이렇게 다 곰팡이가 납니다. 곰팡이가. 이게 균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곰팡이는 토양 속에 있는 비료, 질산,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걸 분해해서 콩한테 주고 마늘한테 주고 마늘은 사람도 밥 먹고 나면 뭐예요? 오줌통 싸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먹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연작장애를 막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통기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게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화학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용탈 현상도 많고 토양의 농도가 높아버리면 입에 있는 양분을 끌어내려서 이끝 마른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늘이 이제 4, 5월 달 되면 이끝이 자꾸 타내려가지 않습니까?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 이 작물은 다 고농도예요, 고농도. 그래서 30m 부위까지 나무를 다 그 물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여기가 농도가 짙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반대로 토양의 농도가 세버리면은 삼탑에 의해서 거름을 끌어내립니다. 이게 양분을, 물을. 그러니까 이 끝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좋은 퇴비나 좋은 비료는 이거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염류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은 이제 탈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탈수 현상이. 그래서 이 끝이 타들어가죠. 작물에 필요한 12대 성분인데 우리가 질소, 인산, 가리, 칼륨 이거는 이제 다량의 원소라고 그러잖아요. 질소는 몇 프로 들어있어요? 한 포대에 46% 들어있죠. 용가리는 20% 들었죠. 염화가리는 60% 들었죠. 홍산가리는 50%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백분율로 얘기합니다. 100개에 46% 이렇게 들었다는 거고, 요 아까 얘기했죠. 이 최소의 법칙. 이 미량 요소 때문에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흡수를 못해서. 우리 토양에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건 ppm으로 나가죠.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철, 아연, 망간 이런 것들은 우리 토양에 없어서 연작장애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다하게 비료나 퇴비를 넣어갖고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흡수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퇴비, 좋은 비료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게 흡수가 잘 된다. 그리고 퇴비 속에도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퇴비 쓰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렸죠. 작물, 토양이 저농도면은 뿌리에서 양분을 이렇게 계속 끌어올립니다. 이게.
근권 확보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여기는 고농도인데 여기가 더 고농도면은 탈수 현상이 나타나죠. 입에 있는 수분을 계속 끌어내리죠. 이 끝이 조기낙엽 버리죠. 그래서 좋은 퇴비를 쓰고 안 쓰고 차이는 이렇게 난다. 그래서 우리 홍성은 또 퇴비가 많은 데 아닙니까? 돈분이 됐든 뭐 개분이 됐든 간에 잘 발효만 시켜서 쓰시면 되는데 발효를 못 시켜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퇴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예요? 이거 마늘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마늘을 세 사람이 2만 1,000평을 심었는데 마늘이 뿌리는 잘 나왔는데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지를. 그래서 제가 저한테 메시지로 사진을 보냈길래 이분한테 토양 검사를 한번 해봐라. 문제가 두 집은 잘 됐는데 자기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 종장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양 검사를 시켰더니 토양이 4.4 나옵니다. 4.4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 산도가 산성이죠? 유기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유연산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3.3입니다. 조금 높습니다. 3.3, 3.5 가도 이시가 이렇게 가도 좋은 퇴비 써버리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의 문제점은 뭐냐? 이겁니다. 이거 4.4. 마늘은 pH가 6.5에서 7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pH가 맞지 않으면은 뭐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여기서 찾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방 어떻게 해드렸냐면은 좀 이따 보시죠. 근심역병, 뿌리가 깊으면은 잎이 무성해져.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겠죠.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이 있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요. 잎에서 만든 양분을 저장하는 게 이제 마늘통이 커지고 저기가 되는 거죠. 저장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옥수수 보이시죠? 옥수수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틀리죠? 이거는 엑스칼리버 골드를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한 거예요. 이건 처리 안 한 거하고 처리한 데는 대가 굵고 뿌리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뭄 탈까요? 가뭄 덜 타죠.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죠. 마늘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늘도.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반마늘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뭄 방지제입니다. 이 경사지들이 심한 데 같은 데는 이 물을 줄 수도 없잖아요. 자꾸 내려오잖아요. 이게 30도에서도 경사지 30도에서도 이거 써갖고 50평 하나씩 썼는데 올해 생강농사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쌀래기 같은 입자가 물을 먹고 나면은 이게 이렇게 도토리만 이렇게 불어넣습니다. 이게. 이분은 진안에서 이제 귀촌해 갖고 농사를 지시는 분인데 경사도가 30도입니다. 30도. 그런 데서 이 생강농사를 했는데 점적관수를 깐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30도에다가 점적관수 깔아도 다 내려 꽂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심지 말라 그랬어요. 생강 자체를. 5,000평 심었다가 초보 농사꾼 했다가 안 돼버리면은 씨도 못 찾는 게 생강농사라고 하지 말았는데 자기가 해보겠다 그래갖고 휴경지를 읽어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농사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0도인데다가 이제 50평 하나씩 캐면서를 넣고 농사를 졌는데 잘 됐다. 그래서 여기 반마늘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예전에는 상당히 시골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무릉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제가 이제 금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 인연을 갖게 됐는데 사장님이 이제 귀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농을 하셔갖고 생강밭 5,000평을 심는다고 그래갖고 생강 종자 구입해달라고 그래갖고 네. 저는 좀 안 했으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강이 이제 기존에 하던 사람도 어려운 농사거든요. 네. 그 생강 농사 잘못 지면은 씨도 못 찾는 게 이 생강 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계속 종자 구입처를 아직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 아니면 이 농사를 이렇게까지 잘 지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뭐 사장님 믿고 사실은 흑농 4종 세트 플러스 뭐 케미솔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네. 올해 봄가뭄 없이 그냥 잘 지냈고, 이 동네 후배들도 케미솔 효과만큼은 인정을 했습니다. 가뭄 방지에. 예. 네. 저는 이제 왜 반신반의했냐면은 이제 처음 농사 지시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농사거든요. 생강 농사는 이제 투자비가 종간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와서 제가 여기 생강밭 몇 자리 지금 5,000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의지의 한국인이 우리 정광윤 사장님이 진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땅 같은 농사 안 짓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 그렇죠. 이 예. 동네에서도 이런 땅에 농사를 짓는다고 다 말렸어요. 그 그런데 지금 이 고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고도는 약 한 30도 정도, 경사도가. 네, 예.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게 경운기 트랙터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배수로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네. 두 줄 하기가 어려우셔갖고 지금 세 줄 한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네. 대표님 말씀대로 네. 두 줄 90cm 해가지고 두 줄 심기를 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생강 종자 수량까지 다 계산을 해놨는데, 네. 금산기술센터에서 이 고랑 만드는 기계를 빌리는데, 이게 이동식이면 이게 조절이 가능한데 여기는 인삼밭 하기 때문에 고정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 120에 30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이게 이제 파종이 언제 된 거죠? 4월 21일, 2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생육 과정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시비 관계에서부터. 예. 대표님 그 두부를 보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개분을 평당 5kg 정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땅살 케미솔을 뿌리고, 케미솔은 50평당 1kg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땅 살리기는 처음에 기비로 줄 때에 50평당 한 포를 뿌리고, 추비로 7월 달에 다시 50평당 한 포를 뿌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로 뚝하고 FAB 핵은 처음에 싹이 났을 때부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FAB 핵 하나로 뚝은 계속 그 농약을 칠 때마다 500리터에 한 병씩 해가지고 지금 현재 4회를 뿌렸습니다. 4회. 예.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이제 4월 21일 날 심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땅 살리기를 이제 50평에 하나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 살리기는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비분이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우리 사장님이 이제 아무리 좋은 개분을 넣었다 하더라도 미발효됐기 때문에 그 개분에다가 땅 살리기를 넣으면은 개분에도 그 효모균이 접종돼서 사장님 그 개분도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토양에 허미끝단들한 토양도 이제 부실부실해지고 흙이 안 달라붙고. 네네. 그 이 생강, 감자 이런 고구마는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네. 부실부실거리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케미솔은 이제 제가 경사도가 이제 너무 높다고 그래갖고 생강농사는 이제 이게 또 물을 잘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점적관수 시설도 못 합니다. 이게 네. 경사가 심하기 네. 때문에 압력 보정을 잡아도 여기가 물이 고루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왕이면은 케미솔을 100평에 하나 넣는 건데 1kg 넣는 건데 50평에 이렇게 넣으라고 권장을 네. 해드렸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잘했죠. 아,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케미솔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이제 토양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을 때 작물에다 공급하는데, 특히 이 생강은 이제 잔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청근성이고 이게 가뭄에 아주 약한 건데도 네네. 아주 잘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이제 종자는 이제 엑스칼리버 처리를 이제 권태섭 사장님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나와서는 이제 농약 등록된 약재 줄 때 이제 하나로 또 FAB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관리는 잘 하셨는데 그리고 굉장히 잘 돼서 이렇게 지금 16개씩 이렇게 분할됐거든요. 네. 이 정도 분할되면 수확할 때 되면은 이게 한 40개 정도 됩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뭐 1.5kg 이상 나오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대나무 숲 같이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잘 해놓으신 거는 이 차광망을 잘 세운 거예요. 네. 이게 35%짜리 갖고 전체를 다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강은 이제 반음지 식물이라 네, 네. 그 온도도 25도, 30도 정도에서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도 이제 우리 사장님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잘 자랐는데 단지 지금 이제 찬바람 났잖아요. 이달 말에는 이걸 걷어주셔야 돼. 예. 그래야 지금 여기 생강도 보면 겉에 거하고 안에 거하고 키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더 단단하고 안에는 좀 더 약하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걷어주는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걷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온도가 이제 30도를 안 넘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수분은 이제 충분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리는 잘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노랑병이 이제 지금 많이 나타날 때 시기인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배수로만큼은 이제 확실하잖아요. 경사가 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랑병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배수가 안 되면은 이제 그 노랑병의 원인도 되니까 등록된 약재 줄 때 이제 FA백하고 하나로 또 살충제 꼭 잘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파밤나방이 생강에도 많이 덤비기 때문에 그게 생겼다 그러면 아주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나방 종류들이 콩이 됐든 생강이 됐든 많이 덤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제만 잘 해주시면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뭐 사장님 덕분입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뭐 수시로 사실은 사장님한테 뭐 문제가 생기면 전화드리고 궁금하면 전화드리고 예, 예. 근데 전화를 뭐 그렇게 그냥 흔쾌히 새벽이고 밤늦게고 받아주시고 해서 사실 이 생강밭은 1등 공신이 예. 이 대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카운셀링 진짜 1등입니다. 1등. 그 이제 우리 사장님 같이 이제 전화를 이제 그냥 이런 표현 쓰면 좀 저기인데 시도 때도 없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새벽에도 해주시는데 오죽하면 전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는 제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빼놓고는 전화는 제일 잘 받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이제 농사 지시다가 어려운 문제점 있고 그러시면 이제 전화하셔갖고 또 즉시 답변을 안 해드리면은 다음 일을 못 하잖아요. 뭐를 약을 쳐야 되는데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전화는 빨리빨리 받아갖고 우리 농가들의 궁금한 거는 빨리 해결해 드리려고 누군가 마음을 먹고 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안에 아주 뭐 쪼꾸리게 잘 됐잖아요. 네. 안에도 아주 분할이 잘 되고 좋았네. 사실 대표님이 그렇게 이제 저같이 처음 농사를 더군다나 줘보지도 않은 농사를 대단위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디 알아볼 만한 데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대표님을 상당히 귀찮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힘도 되고 또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하고 잘못되고 이랬을 때에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저한테는 큰 위안도 되고 도움도 되고 힘도 되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사장님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 생강 종강 파종 후에 볏짚 덮고 비닐을 덮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비닐을 덮는다 할 때 제가 이제 적극 권장했던 네, 이유가 이 경사도에서 날감으면 어떻게 물을 줍니까? 그러죠. 물 줄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집 덮고 비닐을 표복하고 나서 생강이 나올 때 이제 비닐을 이거 제거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토양의 수분을 유지해주게 한 게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예, 이제 대표님이 비 오고 난 다음에 예, 비닐을 덮어라. 예, 예, 그리고 수분을 가둬라. 예, 이제 그러고 케미소를 뿌린 게 사실은 가장 큰 효과를 받고요. 이제 케미소를 뿌리다 보면은 한 줌씩 이렇게 어디 떨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나중에 비 왔을 때 막 부풀어 가지고 막 이 정도 이상으로 커지니까 이 동네 케미소를 뿌렸던 후배들이 이제 그때부터 효과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고추밭이고 뭐고 다 가뭄 타갖고 난리인데 저희들은 뭐 관수시설 하나 없이 케미솔과 뭐 집하고 비닐 덮은 거밖에는 없는데 가뭄 안 타고 이 정도로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케미솔이 가장 큰 효과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35%짜리 차광망을 세우는 것이 네. 잘했고요. 네,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추비를 지금 땅 살리기를 기빌로 50평에 하나, 추비도 50평에 하나 넣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이렇게 경사진 데다가 지금 마늘을 또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일기작에 생강하고 이기작에 이제 마늘을 심으면은 네. 이제 마늘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끝내야 되는데 이 생강이 10월 25일경이나 이제 여기 수확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20일 정도.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케미솔하고 땅 살리기 넣고 토양 살균제 네. 넣고 살충제 넣고 네, 이제 밭가 들어갖고 네. 10월 말까지는 네, 네.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마늘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페인산 마늘을 심는 분들은 11월 5일까지도 심어요. 네, 네, 네. 근데 심고 나서 이제 멀칭을 하고 위에 톤로를 그분들은 해줬거든. 네, 여기 지금 300고지 가까이 되는데 네, 네. 장령이라든가 함안이라든가 또 전북 부안하고는 지역이 틀리는 지역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만약에 심으신다고 그러면은 비닐을 멀칭하고 위에 톤로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수량 감소가 많이 옵니다. 네. 날이 춥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좀 해주시고 네, 네. 그럼 이제 마늘이 스페인산을 심는다 하더라도 내년 6월 20일이나 10일경에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럼 또 다시 지금 생강을 심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강을 4월 말경에 모를 부어놨다가 네. 이식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그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줌 넣고 모볼 사이 없이 일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기는 한데 예, 그래서 이제 생강을 내년에 심으려면 예, 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종을 하우스에다 키우고 해갖고 뿌리를 제대로 내린 것을 갖다 심으면 발화율 100%.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하나로뚝하고 FA100, 엑스칼리버 뭐 있으니까 사실은 키우는 데는 그렇게 뭐 문제되지 않지 않겠느냐. 일단 병충해 방제 관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 예방 차원에서 발생하면 주면 이미 늦은 거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주고 나면 훨씬 뭐 그 병충해도 덜 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모작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되면 이 동네 후배들에게 돈 안 되는 뭐 보리 콩농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형 따라서 해라. 이제 이렇게 적극 권장을 제가 한 해 해보고 하려고 그래서 요 진안구는 사실은 전부 다 이 고원지대거든요. 뭐 이 남쪽에서는 우리나라 북쪽에 개마고원, 이 남쪽에는 진안구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원지대에서 이모작을 해갖고 평당 7, 8만 원 이상 돈 1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모작밖에 없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 그런 걸 좀 전수해 볼 목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멘토가 돼 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기존에 농사 지시는 분들이 초보 농사꾼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이제 결과를 보여줘야 네, 네. 이제 사장님 따라 할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그 농사를 안 지시다가 왜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이 재작년 12월 달부터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뭐 고관절도 부러지시고 또 장폐색도 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위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보필을 하다 보니까 1년에 부모님들이 반 이상을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남으로서 항상 케어를 해야 되고 병간호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 마지막으로 효도할 기회를 나한테 주시는구나. 그래 집사람한테 양해를 받고 이제 여기 와서 아버님 모시면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왜 농사가 잘 됐는지 저는 압니다. 아이고 별 말씀. 아버님한테 효도해줘야 되니까 농사도 잘 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어려운 농사 하시고 저 역시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럴 때 안 했으면 했던 이게 이제 생강 농사가 투자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기 그러죠.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장사가 되는데 농사가 안 되면은 사장님한테 물건만 팔고 많은 격이 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했었거든요, 실은. 근데 오늘 와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저도
대표님이 다니시는 방송하시는 유튜브, 그러니까 네. 그때 농장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런 실증례를 보고, 아, 이건 나도 한번 따라 해볼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사실 농사를 지어가면서도 제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 대표님을 알게 된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 동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제가 요 후배들한테도 흥농종묘 사장님, 흥농종묘TV 사장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잘 된 거다. 나는 뭐 열심히 노력한 것밖에는 없고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오후 7시 반까지 뭐 일한 것밖에는 없다. 그런데 워낙 지도를 잘 해주시고 좋은 그 비료와 농약 뭐 이런 영양제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시고 해서 이만큼 잘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결과는 저 10월 달에 또 봐야 되니까 그럼요. 10월 달에 수확할 때 꼭 제가 와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0월 말까지 우리가 10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생강을 수확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한 달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때까지 관리 잘 해서 좋은 결과 해갖고 사장님 기쁘게 해드리고 저도 또 만족할 수 예. 있는 그런 결과 한번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토양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화학비료 과다 사용 이스텝인데 이것만 우리가 잘 해결해 버리면 연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염류집적이 생기고 유기물이 불균형이 생기고 pH가 안 맞죠. 미생물이 활동이 저하되니까 배수 불량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결과는 윤작을 하거나 좋은 탭이에요, 좋은 탭이. 이것만 잘 써주시면은 토양의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미스테비를 넣게 되면 이제 가스가 발생되죠. 특히 마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미스테빈 토양에 들어가서 화학반을 해서 산소를 고갈시키는데 여기 이겁니다. 이거 해충을 불러들이는 거죠, 해충. 우리 마늘밭에 고자리팔이 생겼어, 응애 생겼어, 선충 생겼었다 그러는 거는 내가 미스테빈 했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발효된 탭이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1등급 탭이 유박 탭이는 발효된 탭일까요? 아닐까요? 예. 유박 탭이 발효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박 탭이는 15일 내지 20일 전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15일 내지 20일 전에. 그래서 유박 탭이라든가 이런 거 쓸 때 같이 제 땅 살리게 해버리면은 그 탭이도 발효시켜주고 오래 가죠. 미스테비가 들어가면 토양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음병, 고자리파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 이렇게 죽어갑니다. 누구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사장님들 한번 살릴까요? 때는 이미 늦었어요. 동숙이 노래 된 겁니다. 이게 미스테비에 과습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 심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수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완수 퇴비가 들어가면은 잘 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면은 나쁜 균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보습력이 좋아집니다, 보습력. 잘 발효된 퇴비는 이게 잘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CMB, 이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CMB가. 앞으로 이제 우리 사장님들 이제 저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논에다가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남의 논입니다, 논. 마늘 잘 됐죠? 이분들도 이렇게 되는데 이 퇴비를 잘 써야 미숙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나쁜 균을 갖다 증식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연작장애와 관계 있는 토양 전염의 이 사상균, 나쁜 균 이게 증가하고 이 방성균하고 이 유익균이 많아야 토양이 좋아지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잘 발효된 퇴비만 써도 토양은 다 해결합니다. 생물성 개선할 땐 탄소와 질소의 비가 20대 1일 때 가장 좋거든요.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논이나 밭에다가 재배할 때 볏짚을 환원시키게 되면은 볏짚은 60대 1입니다. 60대 1. 그럼 볏짚을 넣게 되면 토양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볏짚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볏짚을 다 불러붙으면서 토양에 있는 질소를 다 소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 심어놓고 나면 마늘이 안 되죠. 옛날에 논에다가 생집 짓고 나면은 논의 초기에 벼가 활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탈질 현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소 기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밭에다가 만약에 이제 논에다가 볏짚을 넣게 되면은 300평당 볏짚
노타리 칠 때 8kg 내지 10kg까지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 볏짚을 질소, 요소 비료가 들어가서 분해시켜 주는데 역할을 해야 탈취 현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MB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논만을 심으실 때 볏짚 넣게 되면은 300평당 요소 8 내지 10kg를 넣고 같이 노타를 쳐줘야 볏짚 분해도 빨리 넣어주고 마늘이 심어놓고 활착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논마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 근류병, 청고병 이런 것들을 보면은 토양에 탄소가 주요로 들어서는 건데 이 CMB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물의 뿌리가 썩고 부러지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상처받은 곳에서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제 마늘에 무름병도 많이 생깁니다. 여기 봄 되면 무름병 생기나요? 마늘도 여기 무름병이 있어요? 있죠. 그 냉해동해 받으면 이제 그런 무름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병, 근류, 청고, 선충 이것들이 CMB가 안 낮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충 뭐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죠. 응애 여기 밭마늘에 그 응애가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제 마늘이 봄에 돼 갖고 잘 안 되면은 뽑아 갖고 가서 기센터에서 현미경을 보면 그냥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논하드렸나? 마늘 재배령도 논하드렸죠. 예. 요대로 이제 토양 살충제라든가 이런 거를 요걸 보시고 그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살충제도 요즘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넣으셔갖고서 그냥 300평에 한 봉이 아니라 300평에 1.5봉 내지 2봉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 토양, 특히 토양 살균제, 파사미드 처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바코 잎제라든가 카디스 잎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넣으시고, 토양 살충제 넣으시고, 또 아까 제 4종 세트 그대로 넣으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양은 식물의 요리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질서를 고정해서 식물에 때 공급을 해주고 이런 역할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하는 거거든요. 의사 역할도 해죠.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병원기로부터 뿌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엑스칼리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밝은 축진도 시켜주고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해 주고 성장물질이 나와갖고 마늘을 잘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띠알 조직을 만들어 갖고 공기 통로를 만들으니까 이게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그래서 pH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pH는 이제 수소이온 농도를 말하는데 이게 6에서 0으로 갈수록 수소 숫자가 증가해서 산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토양에 식물이 필요한 칼륨, 칼슘, 마그네슘 양분은 적고 수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pH 8에서 14는 알칼리성 토양입니다. 그 모든 비료는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이 있으면 토양은 마이너스 성분, 플러스 성분 비료가 부르는데 이걸 갖다 보비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양에는 이 마이너스 성분이 많아야 된다. 염류가 많이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보비력을 잘 맞춰갖고 해야 되는데 마늘 농사는 6.5에서 7 정도가 가장 좋다. 겁니다. pH만 잘 잡아든지 모든 농사가 잘 되죠. 그래서 pH를 알려면 어떻게 돼? 사장님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예, 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의뢰하셔갖고 많은 거는 안 주고 모자라는 건 주시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 pH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인산이 많으면 질소, 가리, 마그네슘 이게 억제돼서 결핍 증상이 나고 pH가 낮으면 철이 많이 생겨갖고 바다에 녹아나와서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가스, 같은 질소라도 아모니아가스가 생기고 낮을 때는 이 아질산가스가 생겨갖고 작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모니아태가 질소가 전하는 과정에서 토양에서 수소이온을 증가시켜서 질소, 칼슘, 인산이 금속이온과 결합해서 작물을 고사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6.5에서 7 사이가 모든 비료가 흡수가 이게 잘 됩니다. 근데 pH가 아까 같이 4.3은 어떻게 될까요? 질소질 비료가 있더라도 흡수가 안 되잖아요. 이 알루미늄이 많이 나오고 철이 많이 나오고 망간이 많이 나오고 아연이 많이 나오니까 뿌리 끝이 다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질 못합니다.
특히 논재 베시는 분들은 다음에서 되실 때는 이 산도 교정 시키지 못하면 심을 생각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시 농도가 높아진다고 그러죠. 염류가 생겼다고. 그래서 요거를 잘 맞춰갖고 농사를 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양파밭이거든요. 이게 5,000평짜리인데 여기까지는 잘 됐잖아요. 여기는 안 됐죠. 이 밭이 경사 가지고 연작을 해갖고 이분이 일로 까내린 거예요. 근데 저 까내린 자리보다 여긴 걸음을 2배를 했는데도 양파를 심어놨는데 매일 그날이야. 안 자라.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뭘 해야 되냐. 임시 처방입니다. pH가 많아서 안 되죠. 물 1톤에 중탄산 2kg 내지 3kg 넣고 엑스칼리버 3봉을 넣고 나니까 여기에 14일 만에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 응급 처방이에요. 응급 처방. 만약에 pH가 4.4라든가 5 이렇게 되면은 소석회를 심기 전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 마늘은 6.5 이하로 떨어져도 pH를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조절을. 그래서 석회를 넣어주셔야 돼요. 마늘은 다른 작물과 틀려갖고 석회 요구도가 높습니다. 혹시 마늘 재배했는데 이 끝이 타들어가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처방을 받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pH가 맞지 않으면은 6.5 좋다고 그랬잖아요. 뿌리가 잘 내려왔잖아요. 5.2, 5.5 내려오다 말잖아요. 여기 아까 얘기했죠. 철, 알루미늄,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식물에 독작용을 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pH를 잘 맞춰야 된다. 이 마늘이 그런 형태입니다. pH 4.4에서 잘 안 되잖아요. 요즘에 봄에 되면은 앞산 뒷산에 진달래꽃 많이 피나요? 많이 펴요 지금? 안 피죠. 그 진달래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옛날에 요즘 봄에 되면 앞산 뒷산에 그냥 진달래가 만발했잖아요. 그게 왜 죽었느냐면은 진달래는 pH가 4였을 때 잘 됩니다. pH가 4. 그건 산성에서 자라는 거. 아까 사장님이 맞추셨나요? 예. 37,000원짜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pH가 안 맞아요. 진달래는 산성 땅에서 잘 돼요. 그래서 요즘에 산에서 나무를 안 하니까 부엽토가 쌓여보니까 저절로 죽어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늘은 pH가 6.5에서 7 사이가 잘 돼야 되고, 이 마늘은 이 뿌리에 이 근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뿌리. 이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산도가 안 맞으니까 이게 나오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도 교정을 시킬 때는 응급 처방은 물 1톤에 중탄산 3kg 내지 4kg까지도 괜찮고요. 엑스칼리버 3봉 넣어서 관져주면은 빨리 된다. 이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우리가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정도 가고요. 땅살리 유기질이나 잘 발효된 퇴비는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가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양분을 오랫동안 지속해줘야 홍산 마늘에 가장 문제되는 녹병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만 넣어줘도 석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미숙퇴비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인데, 미숙퇴비가 들어가면 미생물이 산소를 소비시켜버리고요. 토양이 딱딱해져요. 화는 상태로 가고요. 철과 망간이 아까 얘기했죠. 많이 녹아내와서 식물에 독작용을 하고, 가리 성분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가리 흡수를 방해해버리죠. 그게 산도가 낮아지죠. 아질산가스가 발생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박퇴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리 누라는 겁니다. 산소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 인산이 고정이 되죠. 그래서 유박퇴비는 뭐가 없냐면 부식산이 없어요. 부식산이. 우리가 톱밥퇴비는 니그린 성분이 부식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가면 그게 축적이 되는데, 우리 유박은 뭐냐? 식물성 박이기 때문에 초기에 비료 효과는 좋은데 지속 효과가 없다. 미생물 먹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갖고 미생물을 공격하니까 뿌리가 부패되죠. 지상부가 약해지죠. 토양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숙퇴비는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진흥청 기술원에 다니면서 교육도 받았고 그분들이 자료 준 거예요. 제발 다니면서 이런 쪽으로 좀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량의 개분, 톤분 사용, 표면 관수에 따른 토양의 강우 차단, 유효미생물 사용, 이거죠,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것도 잘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맞춰보셔요. 모르셔요? 예? 산소? 산성이 아니라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예요. 과습피입니다. 이게 심을 때 진데다가 심어놔 갖고 이게 베네병신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심을 때 이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쪽엔 좋잖아요. 그래서 심을 때 수분을 잘 맞춰서 심어라 이거죠. 이거죠.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공기 함유량이 적어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호흡장애가 일어나고 비료 흡수를 막는 거죠. 뿌리가 이미 갔기 때문에 비료가 있다 하더라도 흡수를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그 대안은 뭐냐? 잘 발효된 탭입니다. 잘 발효된 탭이. 이 잘 발효된 탭이 3톤만 써줘도 이런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잘 발효된 탭에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병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금꽃미생물, 아까 엑스칼리버 얘기했죠. 종자, 침지, 요거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생에서 병원균 세포벽을 녹이고 병원균 생장을 억제시키고 활성물질이 나와갖고 성장을 촉진시켜주는데, 요게 이제 물 100리터에서 200리터까지 탈 수 있는 건데, 요게 30g입니다. 30g. 요게 균이 80%짜리예요. 지금 나와 있는 트리코더마균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5%, 10% 미만이거든요. 요걸 갖고 100 내지 200리터인데 여기 지폴로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여기다 흔들으셔 갖고 아까 얘기한 베로람이라든가 티메토라든가 같이 섞어서 침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은 그냥 하루만 지나도 마늘 뿌리에서 싹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농업에 생명을 일으킨다는데, 이게 이제 금꽃미생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처리하고 지나면은 뿌리 조직 속에서 현미경을 보면은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 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가죠.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차이지 나죠.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이건 죽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마늘에다가 이렇게 처리하고 가뭄을 덜 타면 마늘이 어떻게 될까요? 마늘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가뭄 덜 타면은.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흥농 사정세트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배 기술이 없어도, 매뉴얼이 없어도 50평에 하나 놓고 종자 소독하고, 월동 전에 이 두 가지 2번, 월동 후에 약수정마다 주시게 되면은 이제 8kg 내지 10kg 생산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제 마늘 재배 기술, 아까 뭐 다 말씀드렸잖아요. 토양 심을 때 토양의 수분이 가장 중요하고 영양 생장을 생식장량을 바꿔주는 게 좋고요. 시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배수, 병해충 방제 잘 해주시고, 아까 연면적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 여기는 다행히 6줄 심으시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6줄 심게 되면 이제 광환경 개선이 돼 갖고요. 크기가 일정합니다. 크기가 첫째 마늘 크기가. 그래서 상품률이 75% 내지 80% 나오고요. 이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 4종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 숙기는 무조건 일주일이 빨라진다. 그리고 고품질이 되고 균일도가 좋아지고 상품성이 70% 이상 나와버리죠. 같은 마늘이라도 상품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진다. 그래서 마늘 심을 때 이제 쪽 불리기를 잘 하셔갖고 이렇게 이제 침종을 하는 겁니다. 제 것만 쓰면 20, 30분 했는데, 이제 디메토라든가 녹션이라든가 베로람이면은 거기는 2시간 내지 3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생강이나 마늘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거든요. 350리터에 이거 3봉을 넣고서 이렇게 누웠다가 한 2시간 있다가 빼고, 몇 번에다가 물이 작아지면은 다시 이거 한 봉 털어서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배하시면은 종자 소독은 완벽하게 됩니다. 여기 그 벌마늘, 홍산마늘도 많이 생기나요? 네, 많이 생기세요. 많이 생겨요? 이 벌마늘은 이제 그 2차 생장인데, 이제 아까 냉장고 보관을 하지 마시고 질소과다에서 되게 많이 나고요. 겨울철에 온도가 따뜻했다가 이제 추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많이 생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이렇게 해서 4종 세트 농법을 해갖고 이제 9kg 아까 했던 거고요. 이거 전봇대 같죠? 옥수수 때 같잖아요? 여기 홍산 마늘도 재배하신 분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생장점 마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마늘의 생장점을 떼서 조직배양한 겁니다. 조직배양. 이 집도 한 8kg 정도 나왔는데 오늘이 6월 8일입니다. 저는 이분은 이제 10만 평 농사를 하시는데 마늘을 지난해 이제 금년에 2만 8천 평 하셨거든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바빠서 못 와갖고 수확 현장에 와서 뽑는 날 사진을 찍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날 제가 또 바쁜 일로 있어서 못 왔습니다. 아니 마늘 뽑아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금년에 마늘이 좀 작황이 예. 평년 대비 농가들이 대부분 다 마늘이 수확량이 30% 정도 감소된다고 그러는데 네. 뭐 저희 포장은 아주 만족스러운 농사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제 생장점 마늘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생장점 마늘은 이제 생장점을 조직을 이제 조직 배양해서 이제 그 씨를 받아 갖고서 한 건데 이게 몇 년 차예요? 주화 1년 차입니다. 이게. 주화 1년 차. 네. 그 생장점 마늘은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이제 무균 종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흡비력이 좋고 이제 병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마늘하고 이제 생장점 마늘의 차이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일반 마늘하고 생장점 마늘의 차이라 하면 네. 일단 병에 강합니다. 예. 병에 강하고 네. 단 한 가지 이제 무름병에 약하다고들 재배 농가들이 그러는데 예. 적기에 예. 그 방제를 안 해서 이제 그런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우리 지역은 대다수 농가들이 그 남해에서 이제 종구를 구입해 가지고 와서 남해산 마늘이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원피는 똑같습니다. 예. 제가 그 남해 쪽에 종자 공급을 연간 뭐 한 30톤씩 하기 때문에 그 종자가 들어가서 횟수만 이제 1, 2년 더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종자기 때문에 이거는 원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원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관리만 잘하면 수확량이 뭐 남들 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이런 마늘 같은 거는 뭐 우리가 대개 뭐 1학 3지 4지 했는데 이거 5지 들어가네. 네, 1학 5지 정도 되죠. 예, 예. 이게 이제 아까 재보니까 8cm더라고요, 직경이. 네, 8cm 사장님 예. 잰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마늘 이제 우리가 스페인산 마늘들을 이제 저 다른 쪽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남도 마늘이 이제 맛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치라든가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도 마늘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농가들이 이제 남도 마늘은 이제 대서종보다 이제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기피를 했는데 사장님 이 정도 되면은 뭐 평당 몇 킬로 나올 것 같아요? 평당 8kg 정도는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기계 파종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9줄 파종을 했는데, 지난해 이제 남도 마늘 기계 파종하신 분들이, 일반 재배하시던 분들이 이제 발화가 덜 돼갖고 작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사장님 잘 됐네요? 네. 기계파종 하면서 네.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이제 네. 첫 도전이고 또 기계파종 전국 시연회를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가봤습니다. 네. 다 가봤는데 그 농가분들 말씀이 뭐 거꾸로 들어가는 마늘이 많고 네, 이거 뭐 있네, 이거. 결주가 많고 네. 이제 이런다고 해서 예. 저도 생각을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제 도에서 네. 시범 사업으로 전남에서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첫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기계 회사에서 가지고 왔을 때 단점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예. 뭐 바퀴 폭이랄지 뭐 제시 거리랄지 이런 거를 보완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기계가 완벽할 정도 됐습니다. 이제 아. 거꾸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이 기역자로 꺼부러져 있습니다. 예. 꺼부러져 있는 그 마늘도 육안으로 보면 7cm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계 파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 파종하면은 뭐 옆으로 들어가고 거꾸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늦어질 거는데 뭐 이 정도면 수확하는데 큰 지장 없잖아요. 수확하는데 이제 걱정을 했던 게 이제 우려를 했던 게 요거는 지금 깊이 7cm 심었습니다. 네. 7cm 깊이로 기계를 세팅해서 7cm 깊이로 심었는데 파종할 때 당시에는 농가들도 대다수 농가들이 수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네. 너무 깊이 심어서 깊이 심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밑이 잘 들어버리니까 손으로
수작업 한 것보다는 훨씬 수확하기가 더 좋습니다. 밑이 잘 되니까 또 솟구치잖아요, 이게. 솟구치지도 않고 예. 겨울에 동해 피해를 전혀 안 받았습니다. 아, 이거. 선파종은 이제 야채 심어갖고 이제 네네. 동해 피해를 받는데 기계 파종은 5cm 이상 들어가니까 네네네. 이제 냉해 피해도 덜 받고요. 근데 조합장님, 마늘이 이렇게 크기까지 또 가장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는 저도 축산 농가입니다. 예. 뭐 한우를 100여 두 정도 키우고 있는데 예, 예. 저는 퇴비 농사가 아니고 퇴비는 나무도입니다. 예. 나무도는데 오늘 지금 사장님 아시다시피 어제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예. 비가 내렸는데 이 포장은 신발에 흙이 안 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저는 뭐 흥농 4종 세트를 뭐 10년 넘게 사장님 아시다시피 예, 예. 섞었잖아요. 사장님이 저한테 권장하실 때 예. 비 온 뒷날 신발에 흙이 안 붙은다고 예, 이제 예. 하셔가지고 이걸 권장을 하셨는데 역시납니다. 역시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분회장님들을 13분 모시고 이제 마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흥농 4종 세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농 4종 세트 이야기를 했는데 귀가 쫑긋해가지고 다 메모들 하시는데 네. 저는 이 마늘이 그 일반 농가들이 거의 금년 상황은 배수확을 했습니다. 지금 배수확을 했는데 흥농 4종 세트 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일반 농가들은 퇴비 한 마지기 15만 원 주고 퇴비 한 차 넣지 왜 그게 비싼 걸 넣냐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평당 1,000원, 2,000원 더 들어가도 마늘 500g 더 나온다는 이제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농사 잘 되면 뭐 배수확이면 금년 상황 같으면 어디다 내놔도 키로에 뭐 6, 7천 원 정도는 무조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g 아니라 300g만 더 나와도 4종 세트 그 효과는 있잖아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예. 4종 세트를 썼기 때문에 마늘이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은 저 여기다 20평에 하나 꼴 쓰셨나요? 20평에 하나 꼴이 아니고 퇴비를 안 넣고 예. 200평당 7개 정도 썼습니다. 7포? 네. 어. 우리 무안 땅은 기존에 이제 퇴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비분이 있기 때문에 7개 정도 넣어도 무난하리라고 200평에 보고 7포면은 이제 17만 5천 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875원 들어간 겁니다. 평당 네, 네. 정확하게. 네.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흙 붙는 게 문제잖아요. 네, 네. 수확하는데 어때요? 이제 땅 살리기 위길의 가장 장점이 예. 오늘 마치 잘 오셨습니다. 예. 마치 잘 오시는 게 이 마늘을 뽑아 보면 예. 무안 땅이 흙이 이 정도로 붙습니다. 예. 근데 땅 살리기 유기질을 쓴 포장은 자꾸 흔들어 버리면 아시다시피 흙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아, 예.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흙이 안 달라붙습니다. 흙이 안 달라붙습니다. 예, 마늘, 생강, 양파. 네, 이게 네. 제일 문제잖아요. 네. 땅콩, 고구마. 이런 쪽에 비 오고 나도 이렇게 흙이 잘 떨린다. 네. 이건 이제 통기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단립을 조성해 갖고 부실부실해지게 해주고 또 뿌리에는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마늘 지금까지 생생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입니다. 어떤 걸 뽑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털으면 다 털린다. 네. 이게 장점이죠. 이 마늘도 굉장히 잘 됐네요. 6kg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6kg요? 네네. 예. 이제 수확해서 개근해 보셔야죠. 이분이 이제 10만 평 농사를 하시는데 저한테 땅 살리기를 1년에 2,200포씩 가져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마늘, 생강, 또 고구마, 작물에 관계없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저기입니다. 이제 대정, 제주도. 이렇게 여기도 제주도가 9kg까지 나올 데가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다 뭐 5kg에서 뭐 6kg 정도 나오는데 9kg씩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홍산 마늘, 아까 사장님 홍산 마늘 얘기하신 것 같은데 홍산 마늘 흙 많이 붙나요? 뿌리?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생장점 마늘은 이런 마늘은 홍산보다 더 뿌리가 없습니다. 그냥 뽑긴 쉬워요. 그래서 하루에 뭐 300평 뽑는 건 우습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토양에서 마늘통을 크게 해주고 작게 해준다. 이 집에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캔을 가서 샜는데 여기 12.5kg 나왔거든요. 실중량이 25% 죽어버리니까 여기도 9kg 나왔고요. 마늘 당도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마늘 당도. 몰라요?
마늘 당도가 이게 39브릭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42, 44까지 나옵니다. 홍산 마늘도 회장님 당도 좋죠? 그래서 이 당도가 높을수록 저장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홍산 마늘을 앞으로 브랜드화 시켜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남도 마늘하고 대소종은 이제 우리가 식당에서 스러시 쳐서 먹잖아요. 내 맛도 없는 마늘이에요, 그거는. 근데 남도 마늘은 이제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식당이라든가 이 가공 공장에서 많이 가져가고요. 이 홍산 마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홍산 마늘도 마늘 맛이 좋기 때문에 가공 공장이나 이런 데로 많이 나갈 겁니다. 그 금년에 대소종이 5,000원 갔을 때 남도 마늘은 8,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산 마늘도 다른 마늘보다 가격이 괜찮으니까 브랜드화를 좀 잘 시켜주십사는 얘기고요. 이것도 이제 처리한 거 안 처리한 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생육 중에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주도에서 했던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거 제 4종 세트 안 들어간데 이 흑색소음병균이 마늘은 되긴 됐어도 유균이 많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안 처리한 데가 이게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주 조합장님이신데 여기 고산 조합장님.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제가 슈퍼 700만 원을 보내드렸더니 이제 거기서 해갖고 평가해서 가서 본 겁니다. 제주도도 잘 되더라고요. 요거 보이시나요? 예? 응애 아닙니다. 총체. 예, 우리 사장님 한 번 드려야겠네. 이 총체 피해가 굉장히 커버립니다. 이게 총체 피해가. 앞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마늘 농사들 이렇게 되죠. 이게 제주도인데, 이 제주도는 5월 초만 되면 마늘 뽑거든요. 지금 이제 심기 시작했어요. 마늘도 이제 시기하는데, 이게 이제 4월 말 돼버리면 이 총체 피해 때문에 뽑을 때 되는 줄 알아요, 총체. 여기도 총체들 많을걸요? 마늘에? 4월 말 정도 되면 5월 초 되면 이 총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는 이제 4월 달에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이게 이렇게 기어다니죠. 지금 총체 피해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바람이 이렇게 흐니까 탈수 현상인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태풍급 바람 때문에요. 이게 이제 태풍에서 불지고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입이 다 얼룩얼룩하게 되는 거예요. 총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엄청나네. 속에 바글바글하거든요. 엄청나네. 이게 입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제 아래 위로 올라왔다 내렸다거든요. 여기서부터 또 흡집을 해버리면 밑에도 마늘 수확 시기 되면 그냥 마늘이 급격히 입금 마늘병 난 거 뭐냐 이제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방지할 때는 입금 마늘병 약, 잎마늘병, 흑반병약, 이제 등록된 살균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총체약. 총체약. 네, 같이 섞어주시고, FF하고 한나라뚝을 10일 간격으로 주시는데, 꼭 이 총체는 이런데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마늘은 이제 큐틸층이 다른 작물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흡수 촉진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총체는 이런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이게 한 마리가 500마리 알을 낳는데 이게 단번에 잡지 못합니다. 그냥 밀도를 떨어뜨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수확기 앞둬갖고 비대될 시기에 비대가 안 돼갖고 수확량 감소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런 틈바구니 아래서부터 위까지 다 이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늘을 이제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토양 검정하고 이 석회를 넣으시고 신선 유기물, 이 완숙된 퇴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미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이제 가스 피해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저거를 일으키는 거죠. 산소 고갈을 시켜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질소가 과다되고 응애 생겨버리고 그러면 저장 중에 이런 불량 저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둑을 여기는 이제 6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두둑을 넓혀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또 배수 불량, 아까 배수 그 문제가 굉장히 커버리고요. 그래서 이 월동전에 이제 꼭 요 입제 우리가 토양살충제를 밑거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다시 한번 토양살충제를 뿌려주셔요. 그때 밭에다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디스 입제라든가 실바코 입제 같이 뿌려주시는 게 흑색소음병 막아준데 그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월동전에 뿌려주시고 월동 후에도 좀 뿌려주시고요. 이제 마늘종은 뭐 홍산 마늘은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늘종 나올 때 이제 그때부터 입금 마늘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분이 떨어지면 많이 생기니까 농약 줄 때 이제 우리 FA백 하나로 또 같이 섞어 주시면 좋고요. 이제 영양생장을 이제 생식생장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이 입금 마른병, 이게 이제 4월 말, 5월 초, 이때 되면 이제 비분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마늘 양파 농사 이제 9개월 농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 성장기 내내 비료 효과가 지속적으로 되고 토양에서 이제 질소를 고정시켜 주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 균핵병이 이제 밭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밭사미드가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밭사미드는 처리하는 시기가 지났고 요새 이제 좀 이따가 추석 세면 이제 마늘들 심을 때 토양 살균제 꼭 넣으셔갖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토양 살균제도 양을 좀 넓게 더 고비를 써주시고요. 이 벌마늘 우리가 이제 머리 풀어 산발한다고 그러는데 마늘 껍질이 자꾸 이빌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질소가 과다될 때 이것들이 많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토양에 이제 질소를 좀 적해주고 큰 쪽을 가급적으로 심지 않고요. 겨울철에 온도가 높을 때도 이게 많이 생겨버립니다. 여기는 이제 다행히 이건 이제 고흥지방은 이제 이렇게 뭐 18개까지도 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배수가 안 돼 버리니까 이제 물 저장고 역할을 해갖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홍산 마늘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 녹병이죠. 무름병하고. 요게 이제 비절이 떨어지면 이제 5월 초에 제일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녹병은 배나무, 사과나무에서도 많이 생겨버립니다. 요 시기에 중점적으로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다. 그럼 우리가 이제 홍산 마늘이 됐든 일반 마늘은 여기 추비를 3월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화학 비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 살리기나 엑스칼리버는 토양에서 질소를 고정시켜 갖고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월동 후에 이제 온도가 낮거나 월동 기간에 냉해 받으면 이제 과습현돼서 이런 이제 무름병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름병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가 이제 일품이라든가 이런 약재거든요. 그 약 줄 때 같이 이제 하나로 또 FA백을 같이 섞어 쳐주시게 되면 이런 쪽 효과가 좋습니다. 이 고자리팔이 아까 말씀드렸죠. 해충을 불러들인다고. 이 미발효된 퇴비에서 이거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잘 막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월동하기 전에도 뿌려주시고 월동 후에 2월 말 3월 초에도 이런 약재, 등록된 약재를 뿌려주셔갖고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은 이제 이것으로 끝내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마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발효된 퇴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고 두둑을 좁게 하고 높게 해주셔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 갖고 치료가 안 되면은 내년에는 마늘 캐고 바로 7월달, 8월달에 바사미드 처리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 토양병 막는 건. 바사미드 처리하게 되면은 살균, 살충, 제초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사미드를 처리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는 이제 아주 그냥 비닐을 씌우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해놨다가 비닐을 피복하고 여긴 또 무공이네, 그러면. 다시 여기 무공을 해봤던 분들은 무공 비닐에다가 그냥 기계 파종을 해나가니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기계 파종이 안 되니까 비닐을 멀칭했다가 걷어내고 다시 이제 마늘을 심어야 되겠죠.